네, 부총리님, 질의에 대해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즉 하반기에는 9월을 지나면서 수출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장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온 상저하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걱정이 많고 저희들 걱정이 많으니까. 그럼 그러한 어떤 예측, 기대 속에 그 수출의 증대 속에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도 좀 불확실한 요인이 있고 저희들이 리오프닝 효과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6 성장 전망을 했다가 1.4%로 일단 하향 조정을 했던 거고. 네네. 예. 그리고 네.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9월 이후에는 수출이 서서히나마 좋아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보일 거다 좋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어찌됐든 우리 수출이 줄은 것에 수출 감소의 기여도가 중국 수출이 50%가 넘거든요. 중국의 수출이 줄은 것에 그 원인이 중국의 수출 부진이 한 5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품목으로 보면 반도체가 50%가 좀 넘고 네. 그것을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그 반도체 수출 감소 중에 한 60%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출이 좋아진다. 그건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가 수출이 어느 정도라도 좋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맞는 건 얘기죠. 이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중국의 반도체 수출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하는 비중이 한 50%가 넘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중간재입니다. 만들어서 선진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직접 우리가 반도체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을 경유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반도체가 미국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도 일정 물량을 소화한다. 수출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반도체 국제 전문기관 그리고 반도체 업계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3, 4분기 후반부터 4, 4분기로 가면서 확연히 수출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날 거다. 내년이 되면은 그 증가세는 더 뚜렷이 그러니까요. 나타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일반적인 제가 전망입니다. 그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가는 경유해서 가는 우리 중간재 수출도 늘어날 것이고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반도체 수출도 우리 말쯤 금년 말 내년 초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예, 3, 4분기 지나면서부터 네네. 더 확연히. 자,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정부 예측이 맞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뭐 몇 가지 뭐 위험 요소들 뭐 부동산 뭐 디폴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조금은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제한적일 것이냐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거는 동감을 하고 지켜볼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상저하고 속에서 중국 시장의 역할을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러면 중국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뭐 우리 홍성국 의원님 질문에 뭐 여러 가지 실무 접촉을 하고 있고 연례회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뭔가 그것은 형식적인 그런 만남에만 치중하는 느낌이 들고요. 예컨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난 게 올해만 5번째거든요. 취임 이후 7번째고. 그런데 일본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 들이는데 중국 우리 시진핑하고 만난 거는 외부 우리 행사 회담 때다 한 번뿐이고 제대로 아무런 교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정도 연례 회담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께서 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셨던 그 정부가 지금도 정부입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로 중국 관계도 중국 중요하다고 관계 개선을 생각하고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중국도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조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뭘 하고 계시는지 적어도 이렇게 불안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저도 교류 협력 현황이 예, 보여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중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중국이 지금 분명히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격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보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역 보복이 나오고 있고 또 한한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저쪽에서 여러 각계의 노력으로 뭐 유커에 다시 규제가 풀려서 단체 관광객이 한국으로 온다. 이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제재 동맹 또 안보 동맹 여기 끌려 들어가서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선언 이후에 대중 관계가 더 좋아질 겁니까? 더 나빠질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한미일 관계가 더 외교적으로 더 긴밀해짐에 따라서 오히려 저희들은 더 시장 확대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중국 당국에서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표명하는 견해다. 그것이 그런데요. 전 세계적인 견해는 저는 아시다시피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소위 영내 문제 국가로 중국을 적시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 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반도체 동맹이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초격차가 되면 우리한테 어떤 좋은 어떤 시장이 열리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것을 다 추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장을 무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어떤 한미일 동맹에 좀 꽂혀가지고 삼각동맹에 꽂혀서 간다 해도 저는 여러 가지 경륜이 풍부하신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이것을 개선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충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련해서 혹시 조치를 하시거나 행동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여기서 제가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세세한 부분을 설명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함께 공동 정상회담을 하고 이 관계가 정말 더 긴밀해지는 것이 그것이 중국 배제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중국이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미일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저희들이 중국에 뭐 척을 진다 이런 생각은 1도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의 방침도 역시 그런 방침 하에서 여러 가지 외교 상황, 경제 외교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여기도 다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이 염려 이런 걸 하면서 외교 정책을 저도 지난 7월 달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했습니다. 재무장관을 만나서 단체 관광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한중 관계가 중요하니까 같이 역할을 하자 이런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채널의 접근 외교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 우리한테도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긴밀히 해나가야 된다 하는 데 대해 문제인식은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